이것은 그냥 1번으로 할게요. 1번이요. 여기는 조문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끝까지예요. 조문을 그대로 그냥 옮겨놓은 것이에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면 21번은요? 1번이요? 1번. 당사자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령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돼 있죠? 104조 그대로고요. 2번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 거기까지 줄고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죠? 이거다고요. 바로 옆에요. 관계없는이요. 관계없는을 뭐라냐? 이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요. 임의 규정이요. 만약에요, 관계가 있으면은요, 그것을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해요. 관계가 없으니까 임의 규정이요.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죠. 우리가 임의 규정은 뭐죠? 다른 합의를 할 수 있죠? 그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것은 임의 규정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5조예요. 자, 106조는요. 법령 중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뭐라고 그랬죠? 임의 규정이라고 그랬죠. 다른 관습, 이때의 관습 동그라미요. 이때의 관습은 사실인 관습이에요. 사실인 관습이요.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임의 규정하고 관습이 있는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요, 법률 해석에 보면 목, 사, 임, 신 이렇게 되어 있죠. 목사, 임, 신요. 이것을 뭐냐? 목적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사실인 관습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임의 법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냐? 신의 성시 원칙이죠. 이렇게요. 여기가 목, 사, 임, 신 할 때 이렇게 보면 이걸 임의 법규 있잖아요. 임의 법규보다 관습을 더 먼저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106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지인이 아님을 알고 거기를요. 그것을 뭐라 한다? 그러면 지금 문제요. 21번을 보셔요. 보고 계시죠? 그래서 지인이 아님을 알고 그것을 뭐라 한다? 비지인이라고 해요.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원칙이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모르겠거나 알았을 경우라고 되어 있죠? 알았을 경우에 하나에 거기가 틀렸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알겠죠? 알았거나 알 수. 조문으로 나올 때 항상 여기만 틀리게 해요. 무효로 한다 이거고요. 5번은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 알겠죠? 선의 제3자. 정답 몇 번이죠? 4번이죠. 22번은 옳은 것은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는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는 취소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무리 상대방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알면서 악용을 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자, 2번은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 한 경우? 알았을 경우에 하나에 그게 틀렸죠? 그래서 알았을 경우 하나가 아니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그래야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3번은요. 111조인데요. 상대방 있는이죠. 있는. 상대방 있는은 상대방한테 발송 그러면 안 돼요. 도달할 때요. 도달할 때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긴다. 발송 그러면 안 돼요. 4번은요.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죠. 그러면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야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의 제한 능력자. 상대방이 줄고요. 제한 능력자 줄고요. 제한 능력자를 뭐란다? 수령 무능력자 이렇게요. 수령 무능력자 이렇게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에서 대항할 수 없다요. 없다. 다만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 줄고요. 도달 사실을 안후 줄고요. 그때는 대항할 수 있다 이래야지. 있다. 바뀌었죠 지금 두 개가. 알겠죠?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자, 23번은요. 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자면 과실로가 중요해요. 113조인데요. 공시송달이죠. 과실로. 이런 경우는 맨 끝에요. 공시송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송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실 없이 그래야 돼. 과실 없이. 과실로 그러면 송달을 못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을 뭐 하지 않아도 표시하지 않아도 이렇게 돼 있어요. 표시하지 않아도 이렇게요. 권한 내에서 표시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을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다 그랬는데 이러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 거기까지 줄 거예요. 그것을 뭐란다?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지금 뭐라 나왔죠? 현명을 하지 않아도 그랬죠? 현명을 하지 않아도 이런 경우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요. 자, 3번은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뭐 하지 않는다?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표시는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본인을 위한 것. OX, X 틀렸죠? 누구?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 알겠죠? 그런데요,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직접 누구에게 효력이 미친다?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이 말이에요. 본인에게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때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구를 표준으로? 대리인. 이것을 116조인데요. 대리 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이 말이고요. 5번은요.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죠.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 줄고요. 본인의 지시에 쫓아 행위를 하죠. 그럼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그 다음에 줄고요.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것을 뭐라냐 그다 써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 이렇게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24번은요. 다음은 대리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은요. 그래서 아니 뭐죠? 23번의 정답 몇 번이죠? 5번이죠. 자, 24번은요. 지금 보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맞죠? 자, 2번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 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한 범위에 대해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 할 수 있다. 여기요. 만 동그라미 만이란 말을 쓰려면 보존 행위 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로 가운데요. 이용 또는 개량 행위 줄고요. 그런데 이 이용이나 개량은 뭐가 중요하냐? 그냥은 안 돼요. 첫 번째로 끝에요.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요. 이것이요. 전부 다 쓸 때는 만을 써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OX, X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안 돼. 이거 전부 다 썼을 때는 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요. 보존행위 하나만 쓰려면 어떻게 한다? 그냥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야죠. 를 할 수 있다 이래야죠. 자, 그러면 4번은요. 4번은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이래 됐죠? 줄고요.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이것을 뭐라 한다? 임의 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줄고요. 본인의 승낙,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요.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하죠. 그러면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그랬는데요. 임의 대리인은 어떤 책임이 있다?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죠. 선임 감독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안 했어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수인 동그라미요. 수인 또는 공동 아니에요. 각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자, 5번 보세요. 옳은 것은요.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되는 사람이 본인의 지명 줄고요. 그러면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 줄고요. 통지 또는 해임을 태만히 한 경우가 아니면 책임이 없어요. 태만히 한 경우라도 책임이 없다 그랬는데 틀렸어요. 태만히 한 경우가 아니면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만히 하면은 뭐가 됐다?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지명했을 때 본인이 지명 그러면 해임이나 그 다음에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경우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책임이 없는데 태만히 한 경우라도 책임이 없다가 틀렸죠. 알겠죠? 태만히 한 경우에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 없다를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만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알겠죠? 3번은요. 임의 대리인은 누구냐? 여러분 임의 대리는 바로 4번이에요. 4번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임의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그 책임 줄고요. 그렇게 하려면 임의 대리가 아니고 법정 대리가 해야 돼. 아주 중요해요. 법정 대리. 알겠죠? 임의 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4번이에요. 4번하고 똑같아. 자, 그 다음에 다시요. 5번에 4번이요. 복대리는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 틀렸어요.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해. 본인을 대리해. 자주 바꾼단 말이죠. 5번은요.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5번이요. 자, 6번은요. 몇 번 하기라고요? 3번 안 했어요?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 줄고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사임하죠? 그래서 본인에서 무과실 책임 그러면 안 돼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에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만약에 무과실 책임이다 그렇게 하려면 2번하고 연결이 돼야 돼. 2번하고 연결이 되면 무과실 책임이에요. 원래는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하게 되면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것은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에요. 자, 6번은요. 1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 줄고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 줄고 그것을 자기 계약이라고 하죠. 동일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쌍방을 대리, 쌍방 동그라미 대리 동그라미 쌍방을 대리하지 못해요. 그러나 채무이행 줄고요. 채무이행은 써 거기다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이렇게. 그 말은 없지만 채무이행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 파산에 의하여 소멸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대리권은 본인 그러면 안 돼요. 본인은 오직 사망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산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을 대리인으로 바꿔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만 얘기하려면 하나예요. 본인은 사망 하나. 그럼 뒤에 성유견 개시 파산까지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리인이라고 얘기해야 돼. 2번 틀렸죠? 3번요. 법률행위에 의해서 수여된 대리권 거기를 줄고요. 이런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임의대리라고 얘기해요. 임의대리요. 임의대리권은 공통의 대리권 소멸 사유 외에 그 다음에 줄고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이것은 종료에 의해서도 소멸한다죠? 그럼 원래는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줄 것이고 밑에다 써요. 숙권행위의 철회. 숙권행위의 철회. 숙권행위를 철회해도 소멸한다 이 말이죠. 5번은요.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 당시 상대방이 대리인이나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줄고요. 동의 또는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 맨 끝에요. 묵건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요. 이것을 맨 끝에요. 136조라고 얘기해요. 136조. 그렇죠?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죠. 자, 7번은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소유함을 표시한 자는 이렇게 됐죠? 제3자 항상 여러분요. 표현 대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언제나 뭐라고 얘기하냐? 제3자는 상대방을 얘기해. 알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하여 타인이 누구냐? 상대방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 타인을 누구죠? 표현 대리인이죠. 표현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한 자가 누구죠? 본인이죠. 본인. 줄고요. 대리권의 범인의 그 타인과 그 제3자 누구라 했죠? 상대방을 했죠? 법률에 의해서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래서 뭐죠? 표현 대리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셔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란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대리인이 권한 외, 권한 동그라미요. 권한을 뭐란다? 기본 대리권이라고 얘기해. 기본 대리권이요. 기본 대리권, 외 동그라미, 외를 뭐란다? 넘은 이 말이에요. 넘은. 기본을 넘었다 이 말이죠. 넘은. 그러니까 이퀄 넘은 썼어요. 거기다 이퀄 무권대리예요. 알죠? 권한을 넘었으니까 무권대리. 넘은 것만 무권대리예요. 제3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상대방이라고 그랬죠?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줄고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 밑에다 써요. 2개요. 대리 행위 시를 기준. 대리 행위 시를 기준 플러스
객관적으로 판단.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객관적으로. 알겠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그 다음에 일단은 본인은 책임이 있다. 본인 동그라미 책임. 126조죠? 자, 3번은요.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 제3자. 선의 제3자가 누구죠?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대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과실로 인하여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129조 표현되게 되려면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이이면서 뭐가 돼야 돼? 무과실이어야 된다. 써 옆쪽에다가 상대방은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한다. 이렇게.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한다. 이렇게. 자, 4번은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이렇게 돼 있죠? 대리권 없는 자가 무권 대리죠? 타인이 누구죠? 본인이죠, 본인. 그럼 무권 대리니까 사실 대리권이 있을 때 대리인이고 본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대리권이 없으니까 무권 대리인의 본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본인으로 본단 말이죠. 본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뭐 하지 않으면 추인 줄고요.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추인하면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추인하면 효력이 있고 추인 없으면 효력이 없죠.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이렇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료 박답을 최고 동그라미요. 최고. 여기서 보면 여러분요. 5번의 첫 번째 가운데 보면 상대방은 동그라미예요. 선, 악, 불문이에요. 선, 악을 불문하고 추인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에 확답을 발하지 않았다. 발 동그라미 발. 그것을 발신주의라고 얘기해요. 발신주의. 그런데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추인 그러면 틀렸죠? 추인 거절 이렇게. 그래서 5번 틀렸어요. 자, 8번 보세요. 틀린 것은요. 1번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줄고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줄고 써요? 법정으로 얘기되어 있단 말이죠. 이건 그러면 봐봐. 우리가 대리에서는 뭐 누가 있죠?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죠. 그런데 상대방한테 추인을 안 했단 말은 그러면 추인을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 이 말이에요. 상대방 대해서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 이 말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언제까지요? 상대방이 알 때까지. 알겠죠? 알겠죠? 자, 2번요.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 대리인에게 했으나 상대방의 그 사실을 안때 동그라미 안때 명태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또 안때 동그라미 했어요. 안때서 모르는 경우 옆줄 긋고 상대방이 모른다 이 말이죠. 모르는 경우 옆줄 긋고 그 다음 뭐라 쓰면 뭐죠? 대항 X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점 찍고 철해 가능 도리어 상대방을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3번은요. 추인은 줄고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 했어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 그럼 이것을 뭐냐냐 다른 의사표시가 지금 없죠. 그러면 언제나가 아니에요. 추인한 때부터 틀렸어.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에요. 대리행위시 대리행위시의 소급 대리행위시의 소급 다른 말로 계약시부터 이 말인데 대리행위시의 소급하여 효력이 생겨. 대리행위시의 소급 알죠? 추인한 때부터 그러면 안 돼. 무효행위의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예요. 그런데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요 소급하여 효력이 있어. 대리행위시 알겠죠? 두 개의 차이가 있어.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요 대리행위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겨. 다른 말로 하면 뭐라냐? 계약시라고 그래. 계약시의 소급 알겠죠?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제3자 줄고요 등기부상 권리자를 의미 이렇게 등기부상의 권리자를 의미해. 제3자는. 자, 4번은요. 다른 자의 대리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줄고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또 동그라미 추인을 받지 못한다. 상대방의 선택이 중요해. 상대방 동그라미하고 무권 대리인 X. 무권 대리인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뭐라고 한다? 상대방의 선택.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손해를 배상 줄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이행, 이의, 배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상대방이 선택 동그라미예요. 선택할 때 선택 동그라미요. 선택. 그냥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을 해요. 언제부터?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을 해. 그러면 선택권 언제 된다? 바로 옆에요. 그 위에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초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선택권의 소멸시효가 진행을 해. 알겠죠? 우리 시험에 한번 났어. 5번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박스 줄 것이고 알았거나 알 동그라미하고 악이 알 수 있었을 때 알 동그라미하고 과실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줄고 제한 능력자 그러면 맨 끝에요.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요 우리가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은요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안 되죠. 결국 무슨 말이에요? 맨 끝에 써 옆줄 긋고 상대방이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상대방이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인정. 이렇게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인정. 점 찍고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을 해야 돼. 입증. 알겠죠? 악의를 입증. 이렇게요. 됐죠? 자, 요 9번이요. 1번. 이제 무효죠? 법률행위 일부 줄과 일부 동그라미하고 무효 동그라미. 일부가 무효죠? 그럼 일부만 틀렸어요. 전부를 무효. 2번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 거기까지 줄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 이것을 뭐란다? 이퀄 가정적 의사 이퀄 보충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적 의사, 보충적 해석. 나머지 부분도 무효 틀렸어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되지 않아. 나머지는 뭐가 된다? 유효가 돼.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고 일부가 무효인데 나머지 일부만 유효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3번 무효인 법령이가 다른 법령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령이를 아는 것을 무효과실이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령의 소유로 한다. 이것을 뭐란다? 무효 행위의 전환. 138조예요. 무효 행위의 전환. 옆줄 긋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적용.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적용이 돼요. 알겠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뭐가 된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적용된다. 이렇게.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적용이 돼. 그 다음에 4번은요. 무효인 법령인은 추인하여도 이렇게 생기지 아니한다. 무효 동그라미요. 이것을 확정적 무효라고 얘기해요. 확정적 무효요. 우리가 무효의 3대 원칙에서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추인 동그라미 추인을 해도 뭐다? 그렇죠.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알겠죠? 이게 바로 뭐가 다르다? 무권들이 추인하고 다르다 그랬죠?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동그라미 알고 추인하죠? 알고 추인하면 소급파이가 틀렸죠? 언제부터? 그때부터. 알겠죠? 소급이라고 한대요.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자, 5번요.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줄고요. 그래서 이퀄 능력자가 된 후 차고 사실 알고 난 후 이렇게 차고 사실 알고 난 후 이 말이죠. 착오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난 후 이 말이에요. 알았죠? 착오한 사실을 알고 난 후 몇 년? 3년이요. 3년. 그다음에 법률행위 줄고요.
그건 10년이에요. 그래서 5번 틀렸죠.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에요. 자, 10번은요? 틀린 것은요? 1번, 10번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인은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차고, 제한 능력자 줄고요. 차고 줄고요. 사기 강박. 그 다음에 그 대리인데, 여기서 그 대리인한테 그 동그라미 하고요. 이미 대리인은 취소권 X. 이미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어요. 옆줄 긋고 특별 수권이 있어야 가능. 특별 수권이 있어야 가능해. 알겠죠? 이미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특별 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승계인이죠. 승계인 줄 것이고 특별 플러스 포괄. 특별 승계인, 포괄 승계인 다 할 수가 있어요. 2번은요. 취소된 법령인은 처음부터 줄 것이고 소급이요. 소급해서 무효예요. 앞에 취소 동그라미요. 다만 제한 능력자와 의사 무능력자는 줄고요. 두 번째 줄 이익이 현존한 한도 거기 줄고요. 이익이 현존한 한도 제한 능력자 의사 무능력자 줄었어요. 자, 가로를 묶고요. 선악 불문이에요. 선악 불문하고요. 선악 불문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이 되죠. 취소는 줄고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그가 뭐냐? 직접이라고 하는 거야. 직접. 자, 맨 끝에 써요. 맨 끝에 뭐라고 쓰냐면 줄 긋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X.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는 취소를 못해요.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취소를 못해. 그건 안 돼요. 상대방의 승계인. 반드시 직접 상대방한테만 취소를 해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요. 3번. 5번, 4번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인을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가로 묶어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 그 취소 원인이 소멸이 뭐냐? 능력자가 된 후, 간단히 얘기하면요. 능력자가 된 후에 취소권자가 추인 누구라면 추인 써요. 거기다가 확정정 유효예요. 확정정 유효. 취소 동그라미요. 취소는요. 확정정 무효예요. 그러니까 추인은 확정정 유효죠. 취소는 확정정 무효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하지 못해. 취소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줄고요.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을 뭐라 한다? 법정 대리인은 뭐냐면 친권자요. 후견인도 사실 법정 대리인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줄고요. 소멸한 후에만 줄고 그 아니에요. 소멸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왜 그러냐?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다는 말은 제한 능력자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뭐를 못해요? 그러면 취소나 법정 대리권 없어. 취소나 추인을 못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5번 틀렸죠? 자, 31번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 일을 마지 않고 보류하지 않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을 본다.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전부 다 일부를 이행하죠? 그럼 줄고요. 상대방이요. 전부 다 일부를 이행 거기까지 줄고 상대방 동그라미 하고요. 플러스요. 플러스 취소권자가 수령해야 추인이에요. 취소권자가 수령해야 추인이에요. 원래는요. 근데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 전부 다 일부의 이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취소권자의 줄고요. 상대방이 이행청구요. 상대방이 이행청구 추인이다 아니다. 이건 정확하게 아니죠. 자, 3번은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취소한 권리에 줄고요. 취소권자가 맨 끝에 양도한 경우 양도 거기다 써요. 상대방이 양도하면 추인 X. 상대방이 양도하면 추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담보 제공이요. 담보 제공에다가 써요. 거기다가 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런 거죠. 보증인. 강제 집행이요. 강제 집행.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1번하고 1번이에요.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면은 뭐죠? 추인이 아니죠, 정확하게요. 그런데 1번의 경우요,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을 했잖아요. 상대방 전부나 일부이 그냥 우리가 법조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법조문은 취소권자가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할 때는 취소권자의 수령이 있어야 추인이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그럼 정답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정답 보면 1번과 2번이요,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법조문, 지금 법조문이니까 법조문요.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대로 하면 몇 번이 정답이죠? 2번이 정답이죠. 2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2번이 틀린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 다른 모든 시험에 다 뭐라고 나왔냐? 상대방이요,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면 취소권자가 이를 수령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내가 지금 위에 지금 이렇게 이 두 개를 같이 놨냐면, 우리 이제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 법조문 그대로 다음 주에서 법조문이요, 추인으로 보는 사유인 것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그냥 뭐라고 나올 수 있냐?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경우,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경우, 알겠죠?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 이건 다 추인이란 말이죠. 문제는 상대방 이행 청구하고 추인 아니죠. 이건 정확한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행한 거, 상대방이 이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요, 본인이 그것을 수령을 해야 돼요. 수령.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2번이 틀리지만 둘 다 1번과 2번이요. 1번도 틀린 것이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우리 시험에 보면 한 번 딱 나와, 한 번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쭉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법조문 그대로 보면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이행을 한 경우 무조건 추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취소권자가 이행하면. 그런데 상대방이 이행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뭘 해야 돼요? 수령을 해야 돼요, 수령. 취소권자가 수령. 알겠죠? 그렇게 봐. 그래서 1번하고 2번이요. 이렇게. 자요, 32번은요? 12번은요? 1번이요?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은요? 플러스예요. 발생이니까. 그러니까 성취요, 성취. 효력을 잃는다, 틀렸죠? 생긴다. 해제는요, 해제. 해제는 소멸이죠? 소멸이니까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1번이요, 바뀌었죠? 잃으면은 마이너스고 생기면 플러스가 되죠? 3번은요, 당사자가 조건 성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도 소급하지 않는다, 틀렸죠? 원래 조건은 써요, 거기다가요, 오른쪽 위에다가요. 조건은 소급표 X. 조건은 소급표가 없어. 가로 열고 닫고 원칙이에요. 조건은 소급표가 없어. 가로 열고 닫고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런데요, 3번 보면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소급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렇게 돼 있나요?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소급할 수 있어요. 소급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합의로 소급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조건을 소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이다. 미정 줄고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5번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미정, 성취가 미정. 그래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알겠죠? 5번 틀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4번이죠. 4번. 그래서 그러면 3번하고요 5번하고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13번은요. 틀린 것은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에 관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 줄고 성취 방해는 항상 반대로 가. 성취를 방해해서 뭐로 본다? 성취한 것으로 본다. 성취하지 아니한 것 틀렸어. 성취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1번 틀렸죠. 150조잖아요. 2번은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에 관하여 조건의 성취 그러면 반대로 가. 성취가 뭐한 것으로? 성취하지 아니한 것. 1번과 2번이 바뀌었죠? 성취하지 아니한 것 이렇게 바뀌어. 아주 150조 1항 2항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3번은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거기 줄고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뭐라고 한다? 불법이라고 그래요. 불법. 그래서 3번 앞에 봐봐. 조건이죠? 조건이 불법이에요. 그러면 조건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무효다? 법률행위는 무효. 맞죠? 법률행위는 무효. 써 거기다가 줄고 거기다 써 조건만 무효 X.
조건만 무효 그러면 무조건 틀려. 조건만 무효. 알겠죠? 4번은요.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 이미 성취 이퀄 기성조건이에요. 기성조건 가로 열고 닫고 플러스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정지조건이죠. 여러분 정지조건이 뭐예요? 효력이 발생이니까요. 서 밑에 가요. 가로 닫고 발생 점 찍고 플러스요. 발생이니까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곱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요. 무효 틀렸어. 유효라고 해야 돼. 그러면 유효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라고 얘기해.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면 이랬죠. 그럼 봐봐. 여러분요. 무효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해제 조건이면 그랬죠. 이 해제 조건의 말 앞에 지금 무슨 말이 생략돼 있어? 기성조건이란 말이 생략이 돼 있어. 알겠죠? 앞에 이렇게 생략됐다고 했지 항상. 그러니까 기성조건 플러스 해제 조건은요. 소멸하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무효가 되죠. 무효.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의 말은 유효란 말이에요. 두 개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자, 5번요.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줄고요. 그것을 불능조건, 그 다음에 점 찍고 불능조건 마이너스라고 써요. 무효니까 성취할 수 없으니까. 해제 조건이면 해제 조건, 해제 조건 줄 것이고 가로 열고 닫고 소멸이라고 써. 해제하면 소멸이에요. 조건 성취하면 점 찍고 마이너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곱하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니까 무효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조건 없는 법률 행위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두 번째 줄 정지 조건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정지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써요. 거기다가요. 점 찍어. 그 정지 조건 앞에 무슨 말이 지금 생략돼 있어요? 불능 조건이 생략이 돼 있어. 그러니까 불능 조건은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은 플러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이다 이렇게. 자 14는요 틀린 거. 그래서 13번이 몇 번이죠? 3번이요. 14번 틀린 것은요 시기죠. 시기는요 시기 줄 것이고 생긴다 종기 동그라미 잃는다. 그 다음에 두 개 다 묶어요. 절대적으로 소구표 X. 기한은 절대로 소구표가 없어요. 기한은 절대로 소구표가 없어. 3번 기한은 채무자 줄고요. 본다 그러면 큰일 나. 추정한다. 추정. 4번요. 기한의 이익은 포기 줄고 포기. 그 다음에요.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줄고요. 이퀄 손해를 배상하면 포기 가능해. 기한의 이익은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면 포기 뭐죠?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 가능해요. 5번은요. 기한의 도래가 미정이죠.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까지가요. 민법 총칙에 관한 것이에요. 문제 조문 전부 다예요. 알겠죠? 그래서 민법 총칙에 관한 문제는 조문은 여기까지예요. 자, 이제 물권법에 관한 조문이에요. 자, 15번이요. 민법의 규정에 관해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35번 보세요. 1번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지금 시험 보고 있죠?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 동그라미 실 동그라미 변경. 법률행위 줄 것이고요. 법률행위 뭐냐? 계약이에요. 계약에 의한 경우 득 실 변경일 때는 반드시 등기, 맨 끝에 효력,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기억나죠? 등기는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고 뭐다? 효력 발생 요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번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이렇게 되어 있죠? 판결 동그라미하고 형성 판결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법률 규정이죠? 기타 법률 규정 줄고요. 신축이에요. 신축.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동그라미 취득. 처분 동그라미 등기를 유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는데요. 처분 동그라미요. 처분은 등기한 후 처분이요. 등기한 후 처분. 그러니까 처분 때문에 틀린 거예요. 취득만 등기를 안 해요. 처분은 등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법률의 규정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상속 봐봐요. 상속에다 두 가지를 더 써야 돼요. 합병, 포괄, 유증이에요. 합병, 포괄, 유증. 이렇게 187조죠? 공용 징수에다 줄 것이고 수용이란 말을 써요. 수용 이렇게 수용.
경매에다 줄고요. 그것을 공매라고 써요. 공매, 경매, 공매 이렇게요. 3번은요. 동사라는 물건의 양도는 그 동사는 인도동사입니다. 인도. 이 인도를 말한다 써 현실의 인도라고 얘기해요. 현실의 인도. 4번은요. 양수인이 이미 거기까지 줄고 이미 동그라미 특히 이미 바로 옆에 점유 양수인이 이미 점유 이리 됐죠? 맨 끝에다 써요. 뭐라서 이것을 간이 인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그래서 이미 양수인이 가지고 있을 때 이 말이죠. 그걸 간이 인도 이렇게 간이 인도 이렇게. 5번은요. 동사라는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 계약으로 줄고요. 양도인이 바로 옆에 점유를 계속 양도인이 맨 처음에는 소유자였는데 물건을 팔고 다시 그것을 월세로 임차해서 살고 있어. 그걸 점유 계정이라고 얘기해요. 맨 끝에 써요. 점유 계정 옆줄 긋고 선의 취득 X요. 점유 계정의 경우는 선의 취득이 안 돼요.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에요. 자, 36번은요. 16번은요. 1번.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제3자가 점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두 번째, 첫 번째 끝에요. 제3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 줄고요. 제3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 바로 옆에 양도요. 그래서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그래. 이것을 네 가지. 그래서 그럼요. 15번이요. 3번, 4번, 5번, 16번이요. 1번. 이렇게. 이것을 네 가지가 인도라고 그래요. 자, 2번이요.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되면 다른 물건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가 될 때는 소멸하게 되겠죠? 그럼 이거 지금 뭘 얘기해요? 혼동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물건에, 그 다음에 동일한 물건에 소유권과 다른 물건 줄고 다른 물건, 그것을 지상권이에요. 지상권자가 소유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물건, 그 옆에 다른 물건은 지상권은 소멸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물건 지상권이요. 제3자의 권리, 제3자 권리 저당권이요. 저당권의 목적이 돼 있을 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번 틀린 말이에요. 알겠죠? 점유권 줄고요. 점유권은 혼동 줄 것이고 적용 줄 것이고 아니한다. 적용되지 않고요. 점유권 앞에다 써 광업권이요. 광업권. 광업권도 혼동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은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 줄고 사실상 지배 이것을 점유라고 그래요. 점유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 점유권이 있어. 점유권. 자, 5번요.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 그러면 바로요. 점유권은 바로 소멸해요. 그런데 뭘 하게 되면 두 번째 줄 점유를 해수 동그라미 해수 그러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봐. 그런데 몇 년을 해수하셨어? 거기다가 1년 플러스 출소 기간 이 말이죠. 1년 플러스 출소 기간 이렇게. 자, 17번 틀린 것은요. 1번 점유권은 누구에게 이전한다? 상속인에게 이전. 상속인에게. 점유권은 상속인한테 이전을 해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상대차, 임대차, 임치, 기태관계, 침태관계 줄고요. 이것을 점유매개 관계라고 얘기해요. 점유매개 관계. 점유매개 관계. 타인 동그라미 타인. 타인을 뭐라 한다? 그것을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이퀄 점유매개자라고 얘기해요. 점유매개자 이퀄 임차인이라고 얘기해요. 임차인. 알겠죠? 그래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자가 누구예요? 간접 점유자 이퀄 임대인이라고 얘기해. 한자는 누구다? 간접 점유자 이퀄 임대인도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 말이죠. 3번은 가사상 줄고요. 가사상 그 다음에 뭐죠? 이거 가사도우미죠. 파출부라고 써 그냥 간단하게. 가사도우미요. 영업상 줄 것이고 알바 기타 유상관계죠. 기타 유상관계 써 거기다가요. 사회적 의미의 사회적 의미의 명령 복종 관계를 얘기해. 사회적 의미에서 명령 복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거나 공무원들은 상하 관계에서 명령 복종은 어떻게 돼요? 적법한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불복종으로 여러분 구속돼요. 군인들은 알겠죠? 사회적 의미의 명령 복종 관계라는 건 뭐냐? 만약에요 집주인이요 청소를요 맨 처음에는요
유리창 닦고 있는데요. 갑질해가지고 또요, 대난공이에요. 와가지고요, 뭐라고요? 마당 또 쓰라고, 마당 쓸고 있는데 가서 화장실 청소하라.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죠? 빗자루 버리고 집에 갈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걸 사회적 의미의 명령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군대에서는요, 그것이 그 명령 자체가 적법하면 내가 보기에는 조금 맞지 않아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알았죠? 그건 상하 관계에서 명령 복종이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회적 의미의 명령 복종이에요. 타인이냐, 타인은요, 주인 또는요, 점장이죠. 주인이나 점장. 알겠죠? 주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줄과 사실상의 지배. 그러니까 여기 가사 뭐죠? 가사 도우미도 뭐는 한다? 점유는 하는데 문제는 점유권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점유권은 누구만 점유권을 한다? 타인 누구죠? 점장, 주인만 점유자라고 그래. 주인만. 점유자 줄국과 이퀄 점유권이에요.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을 이거 지금 2번은 뭐라고 그래요? 3번을 점유보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보조자.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효력이 생기고 5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줄고요. 그걸 자주라고 그래요. 선이 무과실이 틀렸어. 무과실은 들어가면 절대.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돼. 추정 안 돼. 그래서 5번 틀렸어요. 자, 18번은요. 1번 선의의 점유자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 동그라미요. 패소하게 되면 패소시부터냐 소제기시부터냐 줄고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 아주 중요해. 소가 제기된 때부터 거기 가로 묶고 소가 제기된 때부터 가로 묶고 그 다음에 뭐냐 패소시 X 패소시 가로 열고 닫고 X. 2번은요.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 이렇게 돼 있죠.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 점유는 점유 동그라미 계속 동그라미 추정 동그라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을 해. 알겠죠? 추정. 그래서 점유 계속 추정. 그 다음에 3번 점유자의 승계는 자기의 점유만 주장 일콜 점유의 분리라고 얘기해요. 분리. 그 다음에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줄고 아울러 점유의 병합이라고 얘기해요. 점유의 병합. 4번은요.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 줄고요. 그것을 병합 말이에요. 병합. 모두 승계한다. 하자도 계승 하자 동그라미 써요. 거기다가요. 폭력 점 찍고 악의 점 찍고 은비 점 찍고 무과실 점유 은비 무과실 점유 이런 것을 하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승계. 5번은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 동그라미 보유 동그라미 본다 그러면 큰일 나. 추정한다. 추정이. 그래서 우리가 추정이란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505번에요. 5번에 같은 경우는 200조인데 시험에 몇 번이나 나왔어. 알겠죠? 항상 본다로. 알겠죠? 추정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점유물 줄거. 점유물 줄거어요. 거기다가 써. 동산만 해당. 옆줄 긋고 부동산 X. 부동산은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점유물에는 부동산은 절대로 안 돼. 알겠죠?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 39번. 아니, 19번. 틀린 것은 점유자 회복자죠? 1번. 선의 점유자, 선의 과실을 취득. 옆줄 긋어서 부당 이득으로 반환 X.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자, 2번은요. 악의의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을 뭘 해야 돼? 반환해야 돼. 악의 동그라미 과실을 반환해야 돼. 소비약부나 줄거 잘못 없이 너무너무 중요한 빡세가기 잘못 없이 훼손 또는 수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줄거 과실의 대가를 보상 잘못 없이가 아니에요. 과실로 이퀄 책임 있는 사유로 수치하지 못했을 때 대가를 보상해야 돼. 이거 우리 시험에 보여놨어. 잘못 없이, 과실 없이. 그러면 대가 보상은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자, 3번. 폭력 줄 것이고 은비 줄고 총력 또는 은비 줄었어요?
이퀄 악의 점유자예요. 악의 점유자. 폭력이랑 은비를 못한다. 악의 점유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 악의 점유자는 뭘 못한다?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수치한 과실을 반환해야 돼. 수치한 과실을 반환해야 돼. 4번은요. 점유물이 점유자의 줄과 책임 있는 사유, 멸실, 줄고 훼손. 항상 이렇게 다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뭐라 쓰냐? 여기요. 선, 자, 현존. 선이 플러스 자주, 사주 이퀄 현존이 선자, 현존, 이익, 배상. 반드시 이렇게요. 우리가 멸실, 훼손이라는 말이 꼭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한다? 선, 자, 현존 이렇게. 알겠죠? 선자, 현존 이렇게. 그런데 여기 뭐라 나왔죠? 악의는 어떻게 해야 돼? 두 번 전부 동그라미, 배상 동그라미. 그런데 이런 거 봐봐. 재밌는 말 나왔죠?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한다. 거기 줄 거 봐.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선의만 나와 있고 자주란 말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죠? 그리고 맞아 틀려? 그래서 거기다가 자주 점유는 추정. 자주 점유는 추정돼. 아무 말이 없으니까. 알겠죠? 자주 점유는 추정이 돼. 추정되니까 선자 현존이에요. 5번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줄거. 반환할 때 첫 번째 끝에 피로비의 상환을 청구해. 그런데 바로 옆에 봐. 과실취득. 거기다 이퀄 선의점이자 과실취득. 통상의 피로비는 청구하지 못해. 과실취득 줄었어요? 만약 취득 못한 경우, 과실취득 못했다 이 말이죠. 만약에 과실취득 못하죠? 통상의 피로비도 청구 가능. 통상의 피로비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의 피로비는 청구할 수 없는데 과실취득 못하죠? 다른 악의 점유자는 과실취득 못하죠? 그럼 통상의 피로비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그 다음 20번 틀린 것은 1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에서 나오면 무조건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선, 자, 현, 존. 그런데 여기 뭐라 나왔어? 소유의 의사가 없는. 무슨 점유? 타주는 자주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뭐다? 손해, 전부 이렇게. 2번 점유자가 점유물이 개랑 동그라미. 그 다음에 유익비 박스에 유익비.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요. 가액의 증가 현존 동그라미. 누구의 선택이란 말이 중요하다? 점유자의 선택. 그러면 큰일 나. 모든 우리 민법의 유익비는 회복자 또는 소유자, 소유자의 선택이에요. 점유자 그러면 큰일 나. 회복자 또는 소유자. 회복자는 소유자를 누구라고 한다? 전세권에서는 전세권 설정자,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을 얘기해. 알겠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이죠. 침탈 동그라미. 다음 경우 간접 점유자 줄구시 간접 점유자. 간접 그 물건을 봐봐. 여기서 봐봐. 우리가 이런 봐봐. 3번에서 점유자로 돼 있죠. 3번에 점유자로 돼 있죠.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없어? 없으면 이것은 직접 점유자를 얘기해. 직접 점유자. 알겠죠? 아무 말 없으면 직접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하면 침탈 동그라미 절도, 강도만 침탈이라고 그래. 절도와 강도. 침탈 당할 때는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 그냥 점유자죠? 이때 점유자가 누굴 얘기해?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알겠죠? 그런데 직접 점유자가 또 이렇게 돼 있죠? 그건 직접 점유자를 얘기해. 직접 점유자가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할 때는 자기가 누구다?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의 경우는 누구의 권한이 더 우선한다? 권리가 더 우선한다? 직접이 더 우선하고 간접이 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요 물건을 임대차로 줬는데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누군가가 빼앗았다 이 말이죠. 그럼 집주인은 그 불법 점유자한테 임차인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해야지 자기한테 반환하고 청구할 수 없다고. 알겠죠? 누구한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하라고 하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번 점유권의 기인한소와 본권의 기인한소는 서로 점유권 줄 것이고 본권 줄 것이고 5번도 점유권 줄 것이고 본권 줄 것이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물건이라는 거 보잖아요.
물권을 보면 여기 뭐가 있어?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본권이 이렇게 있고, 본권 속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본권 속에 소유권이 있고 제한물권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본권이고 점유권이죠. 점유권과 본권이 이렇게 구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